안녕하십니까. 정성문성형외과 원장 정승문입니다. 오늘은 상안검 재수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상안검이라고 하면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덜 익숙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안검이라는 거는 우리 안검하면 눈꺼풀을 말씀만 드리는 거고, 상이라는 건 위에 눈꺼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환자분들이 상안검이라는 용어 자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하게 위 눈꺼풀 수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상안검 재수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 쌍꺼풀을 했는데 쌍꺼풀이 있는데 피부가 처져서 쌍꺼풀이 안 보인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안검 수술을 했는데 피부를 잘라내는 과정에서 양쪽이 너무 차이가 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쌍꺼풀과 상안검을 같이 했는데 양쪽 비대칭이 너무 심하다든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성형외과 수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수술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겁니다. 눈이 두 개죠. 눈 수술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유방도 양쪽 각각이 있죠. 그 다음에 코 수술은 콧구멍이 두 개이기 때문에 콧구멍을 맞추는 수술, 그것도 코 재수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수술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의사분들이 큰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양쪽이 짝짝이다, 이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마음에 드는데 한쪽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시면은 오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인들이 실제로 눈썹 높낮이부터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본인은 모른다고 그래요. 수술하기 전에 눈썹이 탈났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 수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뜻하지 않게 눈에 흉터들이 있는 경우, 우리가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그 흉터를 다 없애지 않는 한에는 양쪽이 틀리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수술 그 자체에 의해서 생긴다기보다 아무리 정교하게 수술을 한다고 했어도 이게 높낮이가 틀린 것 자체는 단순하게 피부가 처져서 높낮이가 틀린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신경, 근육, 이런 모든 게 각각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맞춘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최대한도로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경험이 있고 의사를 찾는 게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지는 거는 나이가 드시니까 당연히 처지는 거고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쌍꺼풀이 탁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쌍꺼풀이 지고 그 위에 피부가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게 나이가 드시게 되면 자꾸 피부가 이렇게 쌍꺼풀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말씀하면 쌍꺼풀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쌍꺼풀이 없어진 게 아니고 쌍꺼풀은 있는데 그 쌍꺼풀 위로 피부가 많이 처져 내려와서 쌍꺼풀이 안 보이게 됐다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서 쌍꺼풀 그 자체가 풀리는 분도 있고, 매몰복을 했다든지 한 경우에는 풀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풀리면서 더 많이 처져 보이게 돼 있습니다. 양쪽이 너무 틀리다 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 처짐도 쌍꺼풀 위에 처짐이 있고 쌍꺼풀 밑에 처짐이 있습니다. 보면 쌍꺼풀 밑이 피부가 늘어나서 자글자글 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쌍꺼풀을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고 쌍꺼풀은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쌍꺼풀을 손을 댈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쌍꺼풀을 그대로 두고 위에 피부만 살짝 잘라주는 환자분들한테 유리하시고 빨리 자연스러워지겠죠. 쌍꺼풀 수술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새는 일반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절개를 해가지고 하는 수술일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고요. 고정을 하는 위치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고정 위치에 따라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몰법 같은 경우에는 풀린 경우가 많겠지만은 절개를 해서 한 경우는 잘 풀리지는 않지만 절개를 해도 시간이 가면서 좀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술하기 전에 혹시 어디서 수술하셨습니까? 라고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되도록이면 저희한테는 어디서 수술했다 하는 걸 알려주시는 게 환자분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이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면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안에 어떤 재료가 들었다, 어디에 고정을 했다, 어떤 수술을 했다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수술하기 전에 플랜을 세우고 집중도 있게 잘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수술하셨다 하는 걸 꼭 알고 오시면 훨씬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흉터나 유착이나 이런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풀어줘야 되죠. 그거 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높이 돼 있어가지고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유착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는 많습니다. 대개 수술을 4-5번 이상은 벌써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술이 난이도가 훨씬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수술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못하는 건 아니고 수술이 어렵다는 겁니다. 재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문의를 하시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맞지, 본인 스스로 내가 포기를 하신다든지 아이고 나는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전문가한테 의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안검 수술은 거의 90% 이상이 재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을 때 쌍꺼풀이 돼 있었던 분 중에서 그대로 두고 하는 환자들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쌍꺼풀 위에도 처지지만 쌍꺼풀 밑에도 피부가 많이 처져 있어서 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쌍꺼풀을 다시 해야 되겠죠. 결국은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경우 쌍꺼풀이 없어졌어요 이런 데 보면 실제로 쌍꺼풀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수술은 그냥 쌍꺼풀을 하고 만들면 되는데 상안검 재수술은 결국은 피부가 처져서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얼만큼 잘라내고 하느냐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가 잘리는 정도에 따라서 쌍꺼풀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원장님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쌍꺼풀이 하나도 안 보여요, 남들이 수술한 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절제하는 양은 개인차에 따라서 너무나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각각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